한미일 정상이 다음 달 미국에서 첫 단독 3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일 삼각공조가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일본에서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나서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미 전략 핵 잠수함 SSBN의 부산 기항에 대해 자신들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위협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오늘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전해진 걸로는 한미일 3국 정상이 다음 달 만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5월에 G7 정상회의에서 초청받았다는 내용까지는 많이 전해졌었는데 배경에 대해서 먼저 저희 이야기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에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조언을 하셨는데 굉장히 시간이 짧았어요. 그때 만났습니다. 5분,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에는 없었는데 즉석에서 이제 그 3국 정상이 여름에 조우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두 정상께서 긍정적으로 화답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검토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9월에 유엔 그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다른 다자 회의에서 3국 정상이 조우하는 것보다는 따로 별도로 삼국 정상이 조우하는 것이 한미일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을 갖다 국제사회에 보이는 그런 상식성도 있고요. 그리고 보다 더 이제 그 친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름에 일정을 조율해서 만나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G7 정상회의 끝나고 저희 이제 그 비공개 회의에서 봤을 때 미국 진사들이 8월쯤에 한번 만나시지 않을까 이런 그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근데 예.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네. 8월에 아무래도 이제 휴가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그 대통령께서 좀 시간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이번에 8월에 만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 외교 무대에서는 여러 계기로 만났지만 이렇게 3국이 따로 별도로 모이는 거는 굉장히 드문 거고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따로 떼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일 정상이 어떤 공식적인 정상 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제 그 상징성이 크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미라든지 미일이라든지 한일이라든지 양자회담은 많이 열리고요. 그리고 양자회담 열리면 주로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논의할 내용도 많고 성과가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삼국 회담을 하게 되면 이제 의제가 복잡해지게 되죠. 왜냐하면 삼국의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조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 양자회담을 주로 하고 다자회담은 그냥 다자회의 무대에서 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이 한미일 삼국 정상이 모이셔서 정상회의를 한다는 거는 삼국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의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논의가 되는 것이 이제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서 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삼국 모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의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논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결과를 도출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삼국이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이 한미일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국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이나 핵심 광물 분야 부분에서의 어떤 이해관계를 증식시키는데도 또 다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주요 의제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만큼 미국,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끌고 가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일본과의 협력, 삼자 협력이 굉장히 자기의 국익에 중요하다. 이 부분을 반증해주는 그러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정상회의 열리게 되는 곳 보도되는 바로는 캠프 데이비스 여기가 대통령 공식 휴양지라고 하고 여기에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의 정상을 초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그 캠프 데이비드는 그 대통령의 휴양지예요. 그래서 메릴랜드 주 DC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산속에 있는 오두막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형적인 오두막이고요. 사실 그렇게 그냥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백악관이라는 곳이 얼마나 최첨단 어떤 그 시설이라든지 경호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일상에서 벗어나 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 속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아날로그를 식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시설에서 이제 그 한미일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1943년에 이제 그 영국의 처칠 수상과 함께 그때 이제 FDR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갖다가 논의한 그러한 역사적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예. 휴양지에서 어떤 외국 정상을 초청해서 그렇게 중요한 의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어떤 그 얘기를 해보자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1978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 중동 문제의 두 어떤 그 진영의 맹주라고 있는 국가를 그 두 국가 수장을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불러서 예. 열흘간 함께 거의 숙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중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해가지고 그때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중요한 외교적인 어떤 그런 의제가 있을 때 네. 그리고 외국 정상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신뢰를 돈독하고 싶을 때 자신의 휴양지를 열어서 거기에서 친밀도를 과시하고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네. 이러한 장소에 2008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하셨지만 네. 이후에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거기서 정상회의를 한다는 것은 그 중요한 북한이라든지 어떤 그 인도태평양 지역의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삼국 정상 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도 어떤 외국 정상, 한국과 일본의 정상에 대해서 예우를 다한 그러한 초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 그러니까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미일 삼국 간의 어떤 뭐 확장 억제 협의체 같은 것들이 좀 논의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관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한미일 그 언론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NCG 핵그룹 핵협의 그룹이 이제 처음에 이제 1차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출범했을 때 이제 관련된 질문이 이제 언론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커트 캠벨 그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백악관 조정관이 분명히 말을 했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논의가 되고 발전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의 어떤 그 협의력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핵협의 그룹이라는 것이 워싱턴 선언에 기반해서 핵협의를 이제 출범했거든요. 네. 양자 협의체로 출범했는데 아직까지 그 틀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구체적 내용을 발전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한미 간의 어떤 양자 협의체로서 그 핵협의 그룹을 발전시키고요. 그런 제조적 기틀 하에서 이제 향후 필요하다면 일본이 합류하는 이러한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예, 예. 이 어떤 핵협의 그룹에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요. 빨리 들어오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NCG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이 일본과의 공조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던 것 같아요. 언제쯤 될 것인가 혹은 된다면 뭐 가능하겠는가. 그럼 이 이야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이제 일본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의 고도화에 대해서 일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어떤 정보 시스템에 의존해야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자국의 안보, 북한으로부터는 오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어떤 안보 부분에서의 어떤 그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
정부는 그런 부분에서 삼국 협력을 굉장히 바라고 있고요. 과거에 한일 관계가 경색됐을 때도 일본이 보여줬던 완보 부분에서의 한국과 협력 어떤 필요성은 그때도 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일본의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한미 간의 어떤 양자협의체지만 그 미국이 가장 관심 있는 영내에서의 어떤 의제는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삼국이 협력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미국의 이익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간에 만들어진 양자협의체지만 그러한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해서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초대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그것은 미국으로서는 나쁜 선택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한국으로서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미일 그 3자 협의체로서 핵 협의글이 발전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의 반발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럼 한중 관계가 좀 이렇게 경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양자협의체고요. 한미일로 발전하는 것은 추후에 어떤 고려해볼 사항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일 삼국만의 단독 회담인 만큼 의미가 있는데 그 워싱턴 선언 지난번에 나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떤 명문화된 무언가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까?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그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제가 두 가지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문제와 이제 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그 협력 문제. 그리고 이제 그 경제안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국 정상들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이후에 그 과거 역사를 돌아봤을 때 공동 성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가장 많이 이제 그 하시는 부분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삼국 정상께서 어떻게 그 과거 정상들이 어떻게 그 입장 조율을 했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성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국 그 정상이 그 캠프 대회에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고 어떤 신뢰 돈도구 신뢰를 증식시키는 그런 모임을 가진 이후에 어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주요 의제에 대해서 삼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발표하는 그러한 그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정상들의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실무진 간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좀 북한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이 이제 부산에 기항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이제 담화를 냈는데요. 내용이 이러해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라면서 이제 좀 위협적인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담화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핵 잠수함이 기항하게 된 이유가 북한에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방어적인 수단, 자유적인 수단으로서 이제 그 워싱턴 선언, 그리고 핵 협의 그룹을 발전시키고 한미 동맹을 핵을 포함하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북한인데 그러한 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한국과 미국을 비난한다는 것은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뭐 포착했을 때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일반적인 주장이고 어떤 그 외교 관계의 군사적인 그 교류에 있어서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국방상 담화가 나온 건데 그 김여정 담화했을 때처럼 대한민국이라고 또 우리나라를 표현을 했어요. 그죠? 뭐 남조선이라는 표현과 지금 좀 혼용하는 듯한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남북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한국을 자꾸 이제 비난하고 공격함으로 해가지고 한미 관계를 좀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과거에 북한이 많이 쓰던 통미봉남을 써가지고 한국 측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적 기조를 좀 바꾸기를 그걸 강제하는 압박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전문화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연합 방위 시스템가 강화되고 대북 확장력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대북 정책이 방점을 찍히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북한과 대화 가능성이 계속 좀 이렇게 희박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엔 그런 상황에서 통미봉남 정책이 다시 나온 것은 북한으로서도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현상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생각했을 때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한국을 때려가지고 한국의 입장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 기조를 뭐 이어갈지 여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안 이제 그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대화,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그 짧은 시일 내에 다시 재개해야 될 그러한 큰 어떤 명분이라든지 어떤 그 전략적 고려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네. 자유적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어떤 그러한 미국과의 긴장 고조를 명분을 해가지고 대내적으로 통제를 하고요. 그리고 북한과 북한의 뒤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미중 전략적 경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식량이라든지 무기, 부품을 갖다 지원받으면서 2025년까지는 자유적 국방력 강화에 매진할 거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북미 관계 재개를 위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국에게 어떤 그 군사적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그 어떤 그 또 원인을 갖다가 돌리면서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을 하기 위한 그러한 명분 쌓기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을 갖다가 비난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하여금 그 태도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그런 단기적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여지를 만드는 그런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잠수함을 들여온 것이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이제 톤의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 그럼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뭐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뭐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핵 잠수함을 개한다. 그 사실 핵 잠수함이라는 것은 미국의 3대 핵 자산이고요, 전략 자산이고요. 핵 잠수함이 갖고 있는 위력 그리고 어떤 그 긴밀하게 돌아가는 어떤 군사 작전의 효용성을 고려해 본다면 그런 핵 잠수함의 어떤 경로라든지 항로라든지 기항 그 정보를 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잠수함이 그 부산에 기항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한미 연합 방식들을 강화한 것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희가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략 자산의 어떤 한반도 배치를 거의 정례화 상시화한다 이런 부분에 따른 그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점진가는 군사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가 연합 방위 태세를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포함한 수준까지 올리는 방어 태세, 방어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이 반박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42년 만에 전략핵 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된 가운데 어제는 일본에서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 오갔다고 전해지나요? 그러니까 한미일 그 3국 그 북핵 수석 대표는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다루는 그 실무 차원에서 최고 위의 어떤 그 회담 그 채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그 도발이라든지 또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유관국은 한미일이 이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고 북한의 어떤 그 도발을 규탄하고 어떤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3국이 북한의 어떤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입장 확인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와 어떻게 공조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 3국이 노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갖다 이렇게 의견을 조율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데는 어쨌든 불법적으로 자금을 자꾸 도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3국이 어떻게 국제사회 공조해서 그런 불법적인 자금이 군사적 용도로 북한이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갖다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를 했을 거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총체로 논의를 한 거고 그 주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국제사회의 좀 협조와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의 협조라는 것이
중국의 의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중국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네. 그래서 미국이 동맹이나 파트너들을 결집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가장 중요한 네네. 전략적 고려고요. 그 하위에 이제 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미국이 핵 동맹과 파트너들을 결집해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도 러시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을 갖다 결집해가지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 핵 문제 때문에 북한의 어떤 핵 도발이라든지 어떤 핵 미사일 그 능력을 고도화 전문화시킨 것을 북한이 저지하는데 동참을 한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군인 북한을 갖다가 중국이 스스로 밀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전략적 고려를 봤을 때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훨씬 더 상위 개념이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갖다 저지하는데 국제사회가 동조하는 부분이 하위 수준에 네, 있다면 네. 당연히 중국은 상위 수준을 위해서 북한을 끌어안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이제 그 중국의 건설적인 중국이 어떤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압박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중국도 어쨌든 G2로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 위상이나 체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북한을 끌어안고 안보리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데서 반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예. 그것은 외교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게도 굉장히 서서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수준의 전략 고려를 위해서 계속 북한을 끌어안고 있지만 네. 그거는 중국에게도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을 한국과 일본, 미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지는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계속 압박을 통해 가서 예. 국제사회의 입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도 따라야 된다. 계속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한다면 그러한 기회병이라든지 책임을 중국이 떠날 수 없는 그렇죠, 구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추후에 핵실험이 나게 된다면 그러면 중국도 더 이상은 그것을 갖다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결국 북한과의 대화 때문이잖아요. 대화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그 미군 JSA에서 월북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의견도 궁금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 언론 보도 나오는 것은 그 월북한 그 미군 병사의 신병을 북한이 확보하고 있는데 어떤 생사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미국의 어떤 대화 소통 요청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 언론 보도가 나와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 망방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좀 고심하면서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어떠한 결과를 내줘야 되느냐. 과거에 오토 원비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주둔 미군이 북한으로 어떤 자발적이지만 월북하는 상황이고요. 예. 그것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보여주는 상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신중하게 대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월북한 미국인을 갖다가 자기 체제를 선진하기 위한 수단을 쓰는 그거와는 굉장히 다른 그 접근법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도 지금 신중하게 어떠한 그 해결책을 그리고 접근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내부 논의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조용히 어떤 그 물밑으로 이제 미국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예. 이러한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네. 어떤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사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다음 주는 전승절이고 지금 미국인은 월북한 상황인데다가 우리나라 이제 부산에는 전략핵 잠수함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도발의 그 상황을 보면 최근에 보면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도발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아무래도 미군 정찰기가 북한에 어떤 영공 식별 구역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에서 비난을 하면서 예, 예. ICBM을 발사했기 때문에 또 네. 미국의 어떤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이라든지 어떤 핵 잠수함의 한반도 기항에 반발하는 그러한 대응하기 위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기가 있을 때 어떤 그 도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북한의 군사력 재고 일정에 따라서 또 다시 도발이 필요하다면 다른 명분을 들어서 이제 그 도발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명분은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승절에는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대내적으로 그 통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군사적인 위용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군 병사가 월북한 것은 아무래도 대내적으로 이제 그 미국에 비해서 북한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할 수단으로 쓰일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그렇지만 어떤 한미 간의 어떤 연합 방태세를 강화하고 있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은 당분간 엄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